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 본사의 코르텍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코르텍스라는 데이터 센터는 무려 H100 10만 대 규모 자율주행 훈련용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뜻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또 하나의 AI 기업 xAI의 멤피스 데이터 센터 역시 콜로서스란 이름하에 H100 10만 대를 갖췄다고 합니다. 10만 개면 이제 단일 클러스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100 후속작인 H200 칩은 물론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인 블랙웰 플랫폼까지 25년대로 무려 30만 대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최근 들어 엄청나게 잘 나가는 클라우드 업체죠.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이 세 명이서 최근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젠슨왕한테 Please take our money, 내 돈 좀 가져가 달라,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가져가라 라고 AI 반도체를 팔아달라고 거의 사정사정을 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AI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 AI를 위해서라면 결국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심지어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부동산 시장까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데이터 센터랑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말 그대로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건설 작업에 들어간 데이터 센터 물량이 작년 대비 무려 70%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주변의 데이터 센터 부동산이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마주하게 되는 챗 GPT나 다른 AI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와닿잖아요. 이게 피부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지어지고 클라우드 수요가 얼만큼 느는가의 그 뒷단에 대한 정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치채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눈치를 못 챈 것뿐이에요. 진짜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업같이 전통적인 모델에서도 AI로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짜준다든지 재고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사적이고 전략적인 탑 레벨에서부터 디테일한 오퍼레이션 레벨까지 이젠 AI 없이는 힘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야, 우리 회사도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AI로 생산성을 늘리던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도 AI 개발을 따로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AI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다시 개발한다는 건 진짜 아까 봤던 일론 머스크처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한 10만 개 정도 살 준비는 하셔야 되거든요. 요새 워낙 이 AI가 핫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솔루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체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클라우드라는 건 우리 회사의 자체적인 서버를 이렇게 두지 않고 이미 완성된 서버의 컴퓨팅 리소스만 빼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새 마이그레이션, 이민이라는 용어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새 아이패드나 맥북을 샀을 때 바로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기존에 사용했던 애플 기기에 담긴 내 모든 정보와 개인적인 설정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까지 그 다음 기기에서 진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이 획기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거 써보신 분들은 무조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회사에서 쓰던 자체 서버, 이걸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주를 하는 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A라는 회사가 있다 쳐볼게요. 이 A라는 회사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성상 시즌별로 트래픽이 몰리는 때는 서버 용량이 모자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즌만을 위해서 서버를 증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회사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클릭 몇 번 한다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일단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서버도 넘겨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넘겨야 되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이 어떻게 배포될지도 고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업계에서 가장 많이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금융서비스 기업입니다. 이 금융업 특성상 보안이 정말 철저해야 되고 고객 거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 분석해서 사기 거래도 실시간으로 감지해줘야 되고요.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아마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이 금융업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사실상 요새 트렌디한 기업들은 이미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미그레이션이 있으면 모더나이제이션도 같이 가야겠죠? 자,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사실 옛날 걸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K00기간 보시면 UX, UI는 당연하고 오류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이 레거시 프레임워크 옛날 거 쓰면 단점이 뭡니까? 유지 보수가 안 돼요. 접근성과 변경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보안도 떨어지고 돈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인데 이 사용자들한테 욕은 오지게 먹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기존에 있던 웹과 앱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클라우드
클라우드 위에다가요. 확실히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비용도 절감할 뿐더러 그냥 만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내가 이 마이그레이션이나 모더나이제이션을 해야 한다, 아니면 내가 이걸 배우고 싶다라는 개발자나 비즈니스 담당자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기술은 이미 몇 수 앞서가는데 우리가 뒤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9월 26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Migrate, Modernize, Build를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 AWS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주고 5강의 이상 들었을 때 참석 증명서까지 발급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흥미로운 강의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잡코리안, 아모레퍼시픽, LG그룹 같은 경우가 어떻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나 모더나이제이션을 했는지 실제 사례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AI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아마존 베드록 섹션도 있어요. 이 베드록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베드록이라는 거는 기반함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만들 때 생성 AI를 정말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기반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고 기술력으로 꼽는 엔스로픽이나 메타, 미스트랄 AI 등의 앱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텍스트 생성 및 챗봇 같은 가상 비서, 그리고 텍스트 및 이미지 검색 및 요약, 거기다 이미지 생성까지 이 모든 기술들을 그냥 완성형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편하게 AI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다. 이번 강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레벨이 200에서 300 정도로 살짝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와 AI, 이건 비즈니스에서 도무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업체인 AWS에서 진행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26일 목요일날 진행이 되고, 이게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골라서, 바쁜 직장인분들은 저녁에 들으시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제 또 회사에서 연수 겸 같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강연자분들을 좀 봤는데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 소통도 된다니까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